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습니다.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습니다.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2명의 대법관 후보를 제청했습니다. 그런데 제청하는 그 과정이 보통 이제 대통령과 만나서 이렇게 대면으로 얘기하고 협의하는 그런 모양새를 거쳐서 이제 제청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권에서 상당히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으로 이제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갈등이 있다, 이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로 대법원과 청와대의 어떤 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청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권에서는 이게 대통령을 패싱한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상당히 사법부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른바 검찰개혁에 이어서 사법개혁 얘기를 여권에서 좀 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과 여권의 어떤 악연이라고 할까요? 그 갈등, 긴장관계, 이게 뭐 어제 오늘 일 아니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지난해 5월 1일이죠 아마. 그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야당 그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그 파기환송을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건 그야말로 사법 쿠데타다. 당시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때도 상당히 이 사법개혁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어쨌든 그리고 나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당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노태학 대법관이 퇴임을 했고, 그게 이제 후보 4명 후임으로 추천된 게 1월 21일입니다. 올해 1월 21일. 그러니까 한 벌써 7개월 정도 전이죠. 전에 이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4명의 이 부장판사들이 추천이 된 겁니다. 이 손봉기 부장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죠. 손봉기 부장판사와 김민기, 박순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그리고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렇게 4명이 추천이 됐는데, 이 윤성식 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내란전담 재판부가 이제 법원에 만들어지면서 그 누가 재판장을 맡을 거냐, 이걸 추첨으로 이제 뽑은 겁니다. 그런데 이 4명 추천된 후보 중에 한 명인 이 윤성식 부장판사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내란전담 재판장을 맡았기 때문에 대법관 후보에서 일단 제외가 됐고, 이 청와대에서는 이제 김민기 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좀 원했던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성인데다가 진보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어쨌든 대법관 인선인데 좀 그런 상징성을 살리고 싶은 그런 뜻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원래 윤성식 부장판사를 원했는데 내란전담 재판장을 맡으면서 빠졌고, 청와대는 이제 김민기 부장판사를 원하고, 이러니까 대법원에서 이제 같은 여성인 박순영 부장판사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거기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이 김민기 이 부장판사를 원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성과 진보적인 성향이다라는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대법원은 왜 그렇다면 이 김민기 부장판사에 대해서 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냈을까요? 이 김민기 부장판사의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입니다. 이 오영준 재판관이 이재명 대통령 지명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아니, 남편이 대통령이 지명해서 헌법재판관이 됐는데 그 배우자가
또 대법관이 된다는 게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김민기 부장판사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청와대는 어쨌든 그럼에도 계속 이제 그런 상징성을 들어서 김민기 부장판사를 해야 된다. 이 의견이 계속해서 이제 좀 대립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다면 약간 뭐라고 할까요? 제3의 카드라고 할까요?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을 한 겁니다. 이 손봉기 부장판사는 이른바 영남에서 계속 근무한 향판이고, 대부분 대법관들이 다 이제 서울대 출신인데, 이 손봉기 부장판사는 이제 한양대, 그러니까 비서울대 출신이다라는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 좀 방점을 찍어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을 한 거죠. 그렇지만 청와대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그동안에 이 주장했던, 강조해왔던 이 김민기 부장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된 것, 그것도 이제 형식이 서류상으로 이렇게 제청하는 모양새 이런 것을 취하니까 이건 뭐냐 지금 이거 완전히 지금 한판 뜨자는 건가? 대통령 뜻을 지금 패싱하겠다는 건가? 지금 이런 얘기가 여권에서 흘러나오면서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김민석 당선됐죠. 김민석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이번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여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아니 대법관을 왜 제청을 안 하냐, 빨리 해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했었거든요. 김민석 대표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 이러면서 이제 후임 대법관 제청 문제를 가지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을 했었죠. 대법원에서는 이걸 들어서 아니 그동안에는 왜 제청 안 하냐고 압박을 하더니 이제 제청을 하니까 또 제청의 형식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냐? 또 대법원에서는 약간 그렇게 이제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여권의 반응은 상당히 싸늘합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퇴학시켜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다. 이렇게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한덕수 씨 같은 한덕수 전 총리죠.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대통령과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을 해왔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이건 사법농단이다. 그러면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인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물러나라 이런 주장을 김민석 대표가 내놨습니다. 뭐 지금 여권에서 내놓는 여러 가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죠.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이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은 일종의 이제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재판 과정에 대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동안에는 뭐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출석할 의무가 없다라고 해서 안 나왔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행정 절차, 행정 과정에 대한 그걸 따져보겠다는 거니까 출석을 해라라고 법사위 출석을 의결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입장이 좀 다르죠. 이게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니 법적으로 이게 어떤 결함이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여권에서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느냐. 이것은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제청을 무력화하려는 그런 거다. 탄핵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권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례를 어겼다고 탄핵을 한다면은 여당 전원이 탄핵 대상이다. 여당도 그동안에 관례를 어긴 것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 민주당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희대 이 대법원장을 둘러싼 어쨌든 여당 내의 흐름이 간단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 이 그런 상황이고 이게 뭐 대법원에서는 어쨌든 이 대법관 제청
안 되면 여러 가지 재판에도 바로 차질이 오고 그동안에 여권에서 대법관 제청을 안 한다고 압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서면상의 절차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게 법적으로는 대법관의 제청에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만 돼 있고, 제청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만나서 해야 되는 건지, 뭐 아니면 서류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뭐 이런 구체적인 그런 절차와 관련돼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어쨌든 쭉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서 협의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나서 이제 제청을 하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서류상으로 제청을 하니까 통보하는 모양새 비슷하게 이렇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여권에서 비판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쨌든 특히 이제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이 법원 행정처 간의 협의가 끝나지 않은, 이 어떤 두 사람 이 양쪽에 조율이 안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어쨌든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제청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이응구 대법관, 9월 달에 임기 마치는 이응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대법원이 대략 의견 일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손봉기 이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 일치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류로 이렇게 제청을 하니까 여권에서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이 건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5월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이 파기환송 판결, 이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대선 이후에도 어쨌든 이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서 이게 대선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다라고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굉장히 셌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법관 제청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커지는 흐름입니다. 지금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또 탄핵을 실행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명백한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사안을 또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또 보기는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탄핵 추진을 하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여권의 흐름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어서 이 김민석 대표도 얘기했지만 이 사법개혁의 기치를 다시 들고 이 법원에 대한 압박을 여권에서 본격화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와도 좀 관련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된다면 또 야권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 그리고 후임 대법관을 과연 대통령이 그렇다면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이 국회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한 이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 이제 향후에 대응, 특히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1차적인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